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친절을 베풀고 올바른 길을 가면 언젠가 보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세상은 공정하다고 혹은 공정해야만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딛고 선 이 현실은 정말 공정한 곳일까요? 어쩌면 이곳은 조용한 사람은 짓밟히고 약점은 먹잇감이 되며 영리한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묻는 대신 무엇이 통하고 통하지 않는지를 묻는 냉혹한 경기장은 아닐까요? 학교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은 법이나 도덕이 아닌 사람들의 인식과 감정 통제, 그리고 이미지 조작을 통해 움직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조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할 때를 아는 사람,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자신의 진짜 속내를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승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바로 권력의 제1법칙, 주인보다 더 빛나지 마라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아무리 옳다 해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는 비전이나 열정이 부족해서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의 자존심, 즉 에고를 위협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는 너무 눈에 띄었고 너무 직설적으로 도전했습니다. 권력의 게임에서 당신이 다른 사람을 하찮게 느끼게 만들면 그들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릴 것입니다. 10년 후 그는 애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사회와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가로 돌아왔죠. 그리고 애플을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승리한 것은 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전략을 통해 통제된 권력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진실이 아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평가받습니다. 당신이 솔직하게 말하면 그들은 당신을 오만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재능을 보여주면 그들은 당신을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그들은 당신을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 평합니다. 당신의 의도가 아니라 그들의 감정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게임의 법칙을 배우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플레이어가 아닌 체스판 위의 말, 즉 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인간 본성과 사회의 심리적 해부를 통해 당신이 어떻게 조종당해 왔는지, 왜 패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자세를 바로 하고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제1법칙, 주인보다 더 빛나지 마라. 권력은 당신의 재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위에 있는 사람의 자존심에 달려 있습니다. 권력 게임의 첫 번째 규칙은 간단합니다. 책임자를 왜소하게 느끼게 만들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최고가 되면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목받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상사를 뛰어넘는 것은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자존심은 연약합니다. 가장 자신감 넘치는 리더조차도 내심으로는 대체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너무 밝게 빛나면 그들은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고 두려움은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역사는 이 실수를 저지른 재능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재무장관이었던 니콜라 푸케를 아십니까? 그는 왕을 위해 호화롭고 화려하며 잊을 수 없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왕은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푸케의 파티가 왕 자신보다 더 위대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탁월함이 왕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성공 사례만 연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왜 파멸하는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실패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노출 때문입니다. 당신의 탁월함이 언제나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함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상사가 불안정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강점을 숨기십시오. 그들이 우월감을 느끼게 하십시오. 공을 그들에게 돌리고 아이디어가 원래 그들의 것이었다고 믿게 만드십시오. 단기적인 생존에 성공해야 장기적인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사가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면 공개적으로 그를 칭찬하십시오. 그들이 존경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의 조용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당신의 임무는 동일합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존경받게, 그리고 대체 불가능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권력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그 방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에 머물고 싶다면 결코 주인보다 더 빛나서는 안 됩니다. 제2법칙. 친구를 너무 믿지 말고 적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라. 친구는 위험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친구를 고용하고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고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돈, 권력 또는 기회가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 우정은 썩기 시작합니다. 친구는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고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며 당신의 충성심을 시험합니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들은 당신을 덜 존중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적과 비교해 보십시오. 적은 자신을 증명해야 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이죠. 만약 그가 당신 곁에 서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노력과 계산, 그리고 명확한 조건 하에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이것을 반복해서 증명해왔습니다. 영화 대부에서 마이클 콜레오네는 최고의 명대사를 남겼죠. 친구는 가까이 두어라. 하지만 적은 더 가까이 두어라. 친구를 고용하면 편안함을 얻지만 과거의 적을 고용하면 결과를 얻습니다. 그들은 배신했을 때의 위험을 알고 실패가 어떤 것인지 알기에 당신을 가볍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과 권력을 분리하지 못하고 우정을 전략과 혼동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친구가 악해서가 아니라 친구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적은 자신의 동기에 대해 훨씬 더 정직합니다. 그들은 웃으면서 칼을 갈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적을 동맹으로 전환시켰다면 당신은 의무가 아닌 존중의 뿌리를 둔 진정으로 강력한 무언가를 얻은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둘지 신중하십시오. 당신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비밀리에 당신을 질투할 수 있고 당신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감정이 아닌 기능, 목적, 그리고 상호 필요에 기반하여 당신의 제국을 건설하십시오. 결국 충성스러운 적이 불충한 친구보다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제3법칙. 당신의 의도를 감춰라. 인생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너무 예측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고 지연시키고 파괴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방에 들어가 당신의 계획을 모두 공개한다면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계획을 막을 시간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꿈, 목표,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미소 짓지만 무언가 변합니다. 갑자기 지지가 줄어들고 열정이 식으며 약간의 저항이 더해집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정체를 상기시킬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토머스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의 사례를 연구해 보십시오. 테슬라는 천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공개적으로 공유했고 세상이 정직함과 탁월함에 보상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에디슨은 미소 지으며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솔직함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훔치고 그의 평판을 훼손했으며 결국 테슬라는 무일푼으로 죽었습니다. 에디슨은 권력자로 죽었죠. 교훈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패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표를 안개 속에 감싸고 당신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십시오. 영리한 사람들은 단기적인 미끼 뒤에 장기적인 목표를 숨깁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주면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을 조용히 구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당신의 다음 수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상사, 파트너, 소위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안다면 그들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도를 감추십시오. 당신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고백이 아닌 침묵과 전략에 보상합니다. 체스 플레이어처럼 되십시오. 상대가 보는 수는 결코 진짜 수가 아닙니다. 권력과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을 줄이고 더 많이 미소 지으며 세상이 추측하는 동안 당신은 조용히 커튼 뒤에서 당신의 성을 쌓으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시끄러운 계획은 빨리 죽지만 숨겨진 계획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제4법칙. 항상 필요한 것보다 적게 말하라. 말은 화폐와 같습니다. 많이 쓸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너무 많이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노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인정을 원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적게 말하는 사람이 그 방을 지배합니다. 얼마나 많이 자신을 설명하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침묵을 채우려다 너무 많은 말을 하고 후회하며 돌아선 적이 있습니까? 회의에서 조용히 앉아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던지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입니다. 왜일까요? 침묵은 무게감을 만들고 긴장감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소음에 중독된 이 세상에서 침묵은 권력입니다. 2008년 미국 대선 토론 당시의 버락 오바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말을 끊지 않았고 장황하게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방 안에 침묵이 흐르게 한 다음 칼처럼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모든 단어는 측정되고 정확하며 통제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토론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지배했습니다. 당신이 말을 많이 할수록
당신은 더 예측 가능해지고 더 많은 것을 드러내며 상대에게 더 많은 탄약을 제공하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생각이라도 지나치게 설명하면 희석됩니다. 말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존재감, 통제력, 그리고 타이밍으로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다음 대화에서는 당신의 단어 수를 세어보십시오. 침묵을 채우기 위해 서두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말하게 하고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게 한 다음 당신의 순간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말할 때는 생각하는 것의 절반만 말하고 침착하게 전달한 뒤 그 뒤따르는 침묵이 당신의 문장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게 하십시오. 권력의 게임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이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장 조용한 목소리는 거의 항상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제5법칙. 평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목숨처럼 지켜라. 권력은 완벽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하다고 인식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현실보다 평판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기술, 지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평판은 당신보다 먼저 방에 들어서고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하며 당신을 보호하거나 등의 표적을 그립니다. 당신이 방에 없을 때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사는 당신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당신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례가 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는 가장 강했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장군, 로마의 하인 역할을 했지만 문 뒤에서는 조용한 충성심을 구축했습니다. 원로원이 그가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평판은 이미 대중의 마음을 얻었고 대중은 그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평판을 무시했던 오스카 와일드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는 똑똑했지만 자신의 대중적 이미지를 부주의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이 농담하고 너무 멀리 도발했으며 스캔들이 터졌을 때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판이 그를 파괴하기 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믿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믿음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요새처럼 보호하십시오. 한번 더러워지면 진실조차도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소문은 초기에 바로잡고 속삭임이 커지기 전에 공격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십시오. 거짓말이 당신보다 오래 살게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절대로 전쟁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당신의 이름을 망칠 것입니다. 평판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갑옷입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세상에서 당신은 갑옷 없이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결론. 이것은 권력의 법칙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법칙들은 당신을 괴물로 만들기 위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괴물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을 항해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지식은 당신을 강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적용과 적응,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전에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당신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 법칙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조용하고 끊임없이 그리고 당신이 어디서 그것을 배웠는지 결코 말하지 않으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권력에 대해 말하는 순간 당신은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정한 권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운이나 매력 혹은 숙명으로 오인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 너무 일찍 믿는 것, 너무 빨리 행동하는 것의 대가를 말입니다. 세상은 공정하지도 친절하지도 않으며 순진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보고 천천히 개임을 하며 다른 모든 이들이 반응할 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내립니다. 이 법칙들은 규칙이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배우고 잊어버린 다음 아무도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체화하여 살아가십시오. 최고의 권력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오해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지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